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최근에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주식시장의 반등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여줄까, 어떤 반등의 조짐이 보일까, 참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지수가 화면에서 보시면 1980입니다. 바닥이 1450이었죠. 반등이 무려 440포인트, 50포인트, 30포인트 그 정도가 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3월에 하락이었으니까 지금 5월 한 중순 넘었죠. 자, 그러면은 거의 두 달도 안 됐는데 400포인트 이상이 반등을 했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전문가들, 일반 웬만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대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W자 반등을 갈 것인가. 자, 설랑설레 했었죠. 아무도 이렇게 장이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거의 2000선, 20이 빠진 2000선까지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방송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블로그에서 말하는 전문가들, 소위 좀 잘한다는 고수들도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다는 것을 거의 예측을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번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예측을 한 사람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측을 한 사람은 실패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했냐? 자, 시장이 공포로 죽일 때, 시장이 공포로 폭락을 할 때 무식하게 주식을 긁어 모으신 분이 돈을 번 겁니다. 무식하게. 자, 돈을 끌어다가 낙폭 과대 종목들을 그냥 박아 놓으신 분들이 돈을 번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하겠다. 고점은 모르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하고 주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번 겁니다. 무식하게, 단순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번 거죠. 공포감으로 시장을 녹일 때 주식을 긁어 모으고 장기 투자하면서 주식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2000 얼마 갔지 2년, 3년 가져가겠다. 자, 그런 분들이 돈을 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고 저도 이제 시장에 대응을 했죠. 저는 이제 공포감에 시장이 녹아내릴 때 저는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무슨 매수했고, 그리고 한 1900, 제가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한 1940 얼마 전까지 저번 주에 다 매도를 했다가 거의 다 매도했다가 다시 시장이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다 주식을 매수를 다시 다 했죠. 도로 매수를 했고 주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조금 더 샀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하신 분들은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일단. 자, 그러면 주식 시장이 거의 고점에 왔다. 한 1900선을 넘으면서 이제 고점에 왔다. 그리고 다시 더블 딥으로 갈 것이다 해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버스를 쳤죠.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인버스를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지금 손실을 받겠죠. 인버스를 치신 분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이 2200을 갔다가 1450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고점에 있는 매물들은 많이 털렸겠죠. 물론 이제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본전까지는 왔으니까 익절이나 조금 손절을 하시거나 가져갔겠지만 신용 융자를 하신 분들이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이번 시장에 다 털렸겠죠? 자, 그러면 그 바닥에서 그렇게 주식을 큰 세력들, 소위 말하는 큰 선들,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바닥에서 그렇게 주식을 매집을 해버리면 이 주식이 그렇게 쉽게 상승장이 꺾이지 않더라는 거죠. 반등이 생각보다 매번 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해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낙폭이 온 다음에 큰 대세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세장에 와서 26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880인가요? 갔던 장이 26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번 폭락을 하면 밑에서 다 투매 물량을 받기 때문에 큰 장이 온다. 자, IMF 때도 마찬가지고, 자, 요번에도 우리가 2600 같은 게 1450까지 왔으니까 밑에서 투매 물량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투매 물량을 받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큰 그 손들, 큰 그 세력들이 그 주식을 다 걷어간 거죠. 걷어갔으니까 이런 장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더라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이 뭐 조정은 있더라도 이제 뭐 1400을 간다거나, 자, 이제 그러기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뭐 이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발현이 되거나,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은 이제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우리가 이번 시장은 예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냥 싼 게 있으면 주식도 저평가되고 싼 게, 이게 오늘도 저는 뭐 주식을 조금 많이 매수를 더 했는데 1980인데 어떤 주식들은 한 1500짜리 주식도 있더라는 겁니다. 종목 지수상으로 볼 때는 1500 수치도 안 올라온 주식도 있더라는 겁니다. 안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동안 안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는 시장이 아닐까. 이제 나머지 장은 이제 뭐 거의 뭐 2000선에 다 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주식보다는 그동안 안 올라온 주식들. 자, 그런 거 보면은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강남이 아파트가 오르니까 강북이 갭 메우기를 하고, 강북이 또 오르니까 수도권 아파트가 갭 메우기를 하고,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안 올랐던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의 대형주들, 뭐 그 운송주들, 뭐 그런 주식들이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장이 저는 이제 전개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예측을 하면 안 된다. 뭐든지. 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예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 일단 주식 시장은 이제 낙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낙관적으로. 자, 이제 물론 이제 2000이 꼭지점이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꼭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쉽게 무너지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000에서 1800 사이, 2000에서 1900 사이 일정한 박스권에서 이제 또 움직이다가 방향성을 잡겠죠. 자,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틀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세계의 모든 경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백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겠다. 백신이라는 게 임상시험에 성공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약을 내놓겠다. 일정의 그 희망적인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최소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과 같이 극성을 부리진 않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안도감을 줘서 주식시장 그 사이에서 안정감을 가지면서 어떤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식시장에 그 어떤 이런 그 V랠리 조정을 안 주고 그냥 계속 급등한, 뭐 수평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줬는데 1900선에서 계속 그 선에서는 계속 기간 조정을 줬는데 거의 이제 직선으로 올라왔죠. V랠리를 했죠. 자,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그게 이제 유동성의 승리다. 자, 좀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다는 거죠. 공매도를. 자, 공매도는 금지해놨으니까 매도를 칠 수가 없죠.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밖에 없다. 자, 매수할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장에 매수할 사람들이 개인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죠.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떨어지면 막 사고. 자, 그래서 예전에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한없이 떨어지진 않았다, 바닥이. 그리고 지금 W자로 떨어진다고 해도 개인들이 매수하겠다고 하는 대기 자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실망스럽겠죠? 자, 그런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았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식시장 반등의 포인트였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뭐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뭐 안 오른 주식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안 오르고 좋은 우량주들. 자, 그런 종목 찾아가지고 이제 묻어놓는 거죠. 묻어놔야죠. 이제 어차피 주식시장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종목들,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셧다운되면서 악재를 겪었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경제활동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 경제가 재개되면서 활력을 찾을 기업들, 자, 그런 주식들의 이제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주식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자니까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강남에서 급매가 나오고 계속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그 경제 셧다운, 코로나 바이러스였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락. 자, 거의 멘붕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뭐 전문가들 얘기에 2년, 뭐 3년 장기 침체로 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죠. 일단 그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팩트는, 자, 강남의 급매물은 많이 빠졌다. 자, 강남은 아직도 하락 중이지만 급매물은 다 소화됐다. 이제 예전보다 낮은 가격에 저점에서 매도가 매수자 위 시장인데 조정받은 가격에서 거래가 조금씩 거래되고 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시장은 뭐 강북은 아직도 죽어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나 뭐 지방 지역은 아직 그 경기도 지역, 인천 지역, 뭐 그런 지역, 뭐 안산 지역, 안산이 요즘 그 상승률 1위 아닙니까? 자, 그런 지역은 투기성 거래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자, 투기성. 자, 법인 투자자 아니면 갭 투자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뭐랄까 단타성 매매를 하고 있다. 단타성 매매. 자, 그런 매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뭐 요즘 그 청주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요즘 뭐 여기저기 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법인 규제 대책도 내놓는다고 그러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동산 시장에 그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급매물이 소화되고, 그리고 지방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주니까 또 서서히 블로거나 또 유튜브에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 이제 바닥이다. 자, 뭐 이제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띄우는 분위기들이 이렇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고 반등을 한다. 자, 그런 그 어떤 그 분위기를 띄우는 그러한 그 영상과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글과 영상에 현혹될 필요는 없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자면, 자, 일단은 경기 상황은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이탈리아는 또 그 관광을 또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경제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급매물이 소화됐고 일종의 일단은 바닥은 쳤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2의 어떤 발현, 제2의 다른 위기, 제2의 구조조정, 뭐 어떤 그런 커다란 위기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미중 간의 마찰, 미국, 중국 간의 마찰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큰 숙제인데, 자,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자, 그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너무 심하게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폭락할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일단은 자, 우리가 주식시장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 대부분의 고수란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다. 진짜 바닥에 제대로 찍고 풀배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일찍 팔고.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너무 그 앞으로의 경기 상황 그런 거 보지 말고 일단 낙관적으로 보자. 일단 시장에서 급매물이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고급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고급지들의 매물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시장에 매물들이 별로 없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들이 없다는 거죠. 그 고급지의 물건을 찾는 수요들은 많은데 매물들이 없다. 자, 물론 매물들이 많은 시장들이 있죠. 그 썩다리 아파트 같은데. 자, 그런 데는 계속 매물이 쌓이겠죠. 오히려 더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매물이 없는 곳, 그런 지역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떤 상승 반전을 위한 기본적인 그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급매물이 소화됐고, 시장에 매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실수요를 위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거의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장관리지역, 과밀억제분구역, 지방광역시, 서울, 그 밖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지구, 다 이제 분양권을 전매 제한했다는 얘기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분양권을 사서 내가 실수요자가 분양권을 사서 집을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상 유통 통로라고 봐야죠. 유통 통로를 막아놔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점이 30점, 40점밖에 안 되는데 분양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 못 받아요, 그분들은. 왜냐면 이제 3기 신도시나 웬만큼 좋은 아파트는 웬만한 가점으로는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전에는 분양권을 샀는데 이제 그걸 못 산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리진 못하겠죠. 당연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기다리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40점 받던 사람이 70점 된다고, 60점, 70점 되기까지는 뭐 20년,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분들은 신축 또는 준신축으로 갈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번 대책은 시장의 공급량을 또 줄여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장에 앞으로 2, 3년 동안의 공급량도 줄어드는데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분양권을 공급 물량을 줄여놨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뭐 최소 2년, 뭐 3년, 5년, 7년 뭐 그렇게 또 전매 제한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새 아파트들,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좋은 지역 아파트는 2년, 3년 지나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 이거 문제입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갈수록 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이제 2023년도에 3기 신도시가 있지만 3기 신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청약 가점이 높아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밖에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23년 가면 물량이 풀린다.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공급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 또 그 서울 유유지의 1인 가구 주택 아닙니까? 그리고 용산은 거의 내가 보기엔 만점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전국에 있는 만점자가 다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그건 볼 것도 없는 거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이 몇 개월 전보다 더 초저금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다. 이게 너무 이제 경기 침체를 하고 있으니까 인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2%대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담보 금리가 2%대. 자, 그러면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요번에 정말 확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뭐,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걔들은 그냥 달러를 프린팅해서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뿌렸는데, 대한민국은 뭐 그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지만, 우리도 금리를 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15억 이상 주택은 대출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고가주택 살 사람들이 고가주택을 못 사니까 그 돈이 다 주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은. 자, 그렇게 해서 그 주식시장을 뒷받침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거의 2000선까지 오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자, 다시 이제 주식시장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0에서 2200 가면 이제 먹을 폭이 없어지는 거죠. 먹을 폭이.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영역은 선수들끼리의 영역이고 이제 낙폭 과대에서 나오는 그 먹을 폭이 없어진다. 자, 그러면 또 들어갔던 돈 1400대, 1500대, 1600대에 들어갔던 그 스마트 머니 또 그 머니들이 다 이익을 내고 나오면 자,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또 주식시장, 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돈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은 다른 걸 보지 말고 돈이 순환하는 흐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주식시장이 올라갔냐. 자, 돈의 힘에 의해서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상품으로 들어가겠냐. 자,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자, 연말에 부동산 시장이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비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낙관적으로 보면서 어떤 낙폭 과대에 있는 급매물들은 어떤
좀 빨리빨리 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은 돈이 너무 많다. 시중에 돈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금리를 또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릴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린 게 아니니까. 자, 내년 다음 달에 예를 들어서 코피스 금리를 0.75에서 0.5로 내렸다. 자, 그러면 뭐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놓을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주는 거죠. 판을 깔아준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알죠. 정부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이고, 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전과 같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이 지금의 강력한 여당이. 자, 그래서 계속 미선제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자, 공급 강화 방안 내놨고, 실수요자 접근 강화 방안. 자, 그래서 분양권 전매장 완전히 시켰고, 그거에 대한 물론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이제 법인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세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이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투기적인 거래를 막겠다. 자, 막겠다고 하지만 과연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막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투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또 진화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또 틈새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자, 그 틈새 시장에서 분명히 그 불안한 구석들이 지금 벌써 보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 아파트를 사지 말아야 될 곳에 아파트를 지금 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문제가 되고, 최종 수요자는 또 비싸게 사서 또 문제가 되고, 자,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반등에 분명히 성공을 했다. 자, 그것은 유동성의 힘이다. 자, 우리 시장은 역시 유동성의 힘이다. 밑받침해주는 게 초저금리다. 이제 금리도 또 인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인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판을 깔아주게 되는 거다. 자, 이제 너무 비관적인 그 상황을 이제 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어떤 비관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실수요자라면 급매물이 있거나 좋은 주택이 있으면,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은 결코 그 무주택자 또 실수요자에게는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권으로 가서 사야 될 길을 유통을 막아놨고, 그 다음에 청약으로 가서 갈 길을 또 막아놨고, 고득점자가 다 그쪽은 미리 다 선점하고 있으니까, 자, 양쪽으로 다 막겠다. 그러면 무주택자,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급매물이 나왔을 때 좋은 신축급 아파트, 준신축, 자, 그런 아파트, 또는 입지가 좋은 아파트, 입지가 좋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자, 그런 아파트는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